좀 시작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금방 지난 것도 같은데 꽤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자리는 내년에는 좀 더 잘해보자. 좀 더 뭐 중요한 얘기가 있느냐 해서 2023년 전략의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막 혁신이라는 것이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불편함도 혁신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냥 가벼운 얘기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의제로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어쩔까, 저 얘기를 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느끼셨던 것을 자유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목포대학교 강봉용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목포대학교 강봉용 교수입니다. 오늘 연말도 이렇게 다 됐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 전남의 어떤 그런 미래를 위한 그러한 논의를 하는 장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2023년 내년에 전략의제 개발을 위한 포럼을 오늘 진행하는데, 이런 포럼을 올해 처음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기쁘고 아주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해서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께서 패널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두 분 발표의 공통점, 핵심은 역시 사회혁신, 그리고 이제 그걸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디지털 혁신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대학은 또 지역사회에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플랫폼에서 하는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전남대학교의 나중홍 교수님, 광주 전남 지역 사회혁신본부 본부장을 맡아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지역혁신 광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지역사회 혁신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중홍입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다들 모이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돼서 전남의 발전이 되었으면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동신대학교 정경권 교수님께서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디지털 사회혁신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동신대학교 정경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하고도 저희가 큰 그런 캡스톤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의제가 되는 내용들을 주제로 주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저희가 또 구체화를 시키고 그 부분을 또 지역혁신 플랫폼에 이제 문제 해결 플랫폼에 전달을 해드려서 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좀 더 개선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이제 2023년에는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말씀드렸듯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또 학생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나 또 지역 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좀 좋은 구체화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시간의 제약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추가로 드릴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례 발표를 이제 들었는데요.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1년 동안 이제 활동했던 그런 사례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큰 주제는 탄소 중립의 어떤 문제에 포커스가 좀 모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숲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그 사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거래연구소에서 커피박의 쓰레기에 불과한 것을 재활용해서 비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신 김혜진 주임 참가하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남 YMCA에서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가족 캠프 이런 사례를 이제 발표해 주신 해남 YMCA 이윤명 사무총장님. 지금 또 잠깐 자리를 비웠군요.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목포 하당에서 프리 하당 프로그램 제로 그 웨이스트 운동을 이제 전개해 주셨던 한 10개 단체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목포 하당점의 박신희 매니저님, 박신희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기금을 가장 많이 낸다고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 노인들의 어떤 생활 안전을 위한 키트를 보급해 주신 그런 운동을 진행했던 직원이 차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이 국립나주숲체원은 2020년에 개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프로그램 의제를 발표해 주신 김지선 대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분의 패널 전문가 분의 발표와 5분의 사례 발표를 이제 같이 경청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운동은 좀 하드한 운동이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막 싸우고 민주화 운동하고 이런 운동밖에 못했는데,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제는 생활문화 운동으로 좀 진행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그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협력하는 전남, 해결한 우리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서 내년에 그 하나의 생활 문화 운동을 하는 전략 의제 개발을 위한 포럼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한 운동인데요. 이러한 소프트 운동이 앞으로의 어떤 그런 운동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13분인가요? 12분. 원래 14분 오시기로 했는데 13분이 토론자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 올리죠. 먼저 목포대의 임동섭 연구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훈 여수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여수 운영위는 어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초당대 계명교수이신 김미옥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양 선생님. 네. 그 다음에 김삼룡 선생님. 네. 그 다음에 강성호 선생님. 네, 강성호 선생님. 네, 맞습니까? 네, 남자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정동환 선생님. 그 다음에 박철환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대용 선생님. 그 다음에 조은성 선생님. 네, 김순희 선생님. 김미 선생님. 네, 순서가 이게 좀 엉켜 있어서 제가 소속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겠는데 여기 그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시고 그 의제에 대한 그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임동섭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목포대학교에서 그 학술연구 교수로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뭐 온라인에서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좀 연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원래는 전략 의제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민간공 거버넌스 구축하고 전남 지역 활성화 주민 참여 리빙랩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기입을 했고 근데 사실 오늘 와서 보니까 발표자분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왜 이제 지방 소멸이나 이런 게 관심이 있냐 그러면 제가 이제 링크 사업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산학협력 교수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맡은 분야가 이렇게 이제 지역협력 분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 문제라든가 지역 소멸을 이렇게 이제 대응하기 위한 이렇게 도시재생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 기관들하고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이렇게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는 또 이게 살펴보는 시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오늘 발표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이제 발표 내용들이 어느 방향인지 좀 사실 듣고 싶었는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그 전에 느꼈었던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적당한 의제가 되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방 소멸은 너무 담론이 좀 크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주로 농촌경제연구원의 뭐 포럼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볼 기회가 좀 많아가지고 보니까 제가 그냥 느끼는 바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방 소멸을 저항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가장 그 방법론으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스페인의 경우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돕는 그러니까 뭐 버스를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은 버스를 운전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찾아오게 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방 소멸을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농촌경제연구에서 그때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방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근 대도시와 뭐 합병하게 된 것이 자명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뭐 2020년은 어떻고 2030년은 어떻고 뭐 해서 주변에 대도시로 흡수하는 그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해서 약간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립형 농촌 뭐 활성화 뭐 이런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도시와 농촌이 약간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지방 이렇게 농촌이 소멸될 것을 전제하에 도시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군 거버넌스 구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어느 한쪽 분야에 이렇게 이제 몰빵해가지고 연구한다기보다는 양쪽의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약간 하드웨어적인 측면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어떻게 지방 소멸을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완주군이 잘 하고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례로는 이렇게 민관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완주군의 부군수님께서 의장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이렇게 이제 부의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두 협력 체제 속에서 한 500여 개의 사회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근데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이제 뭐 여기서 필요로 관에서 필요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면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했었는데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여형 한 500여 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던 몇 명이 모이면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걸 좀 해봐라 하는 시스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민간 협의체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군에서 이제 부의장 부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앙 정부에 필요한 경우에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약간 기존에 일본 사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본 사례가 민간 주도형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래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이렇게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 의제를 좀 구조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동섭 선생님. 이게 첫 번째 토론자인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2분의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시간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큰 주제여서 2분 안에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요령 있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 선생님 간단히 소개하고 그 의제에 대해서 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수 YMCA에서 한 29년간 그 시민운동하다가 그 위에 한 2년간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센터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올해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여기 와서 우리 플랫폼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최 측에서 이렇게 제시해준 10가지 중에 저도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지방 소멸 대응에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은 이 지방의 우리 지역에서는 비수도권에서는 사실 절체절명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올해 올 한 해가 열심히 했던 뭐 소외 이웃이라든지 노인들 그 안전 문제라든지 취약계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해결해야만 지역 소멸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에 우리 그 플랫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천착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 아시다시피 그 고향 기부금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지금 그걸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인지 또 지역사회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 안에 우리 전남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들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그 임직원들의 가족들이 이 고향 기부금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기 위한 어떤 그 퍼포먼스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그렇게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한전에서 그 한전 홍보 로고가 박힌 어떤 기념품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우리 플랫폼이 좀 앞장서서 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해 가면서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지방 소멸 문제의 의제에서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앞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 핵심을 이뤘습니다. 다음에 김미옥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초당대학교 김미옥입니다. 사회정의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한테 최대의 이익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사회정의가 실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전라남도가 농어촌인데 도시를 따라가려고 정책을 세우지 말고 농촌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볼 때 그렇게 해야지만 전남만의 특수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을 좀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높일까를 좀 고민을 해서 정책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지만 탄소 중립이나 디지털 격차 해소나 다 좋지만 기본적인 삶의 수준이 안 되는데 그건 좀 그냥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실제 농촌 주민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서 농어민은 아니고요, 농촌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농촌의 그 환경오염, 즉 농약 배양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해결해 줘도 훨씬 더 좋겠다. 어촌의 경우에 그 우리 부표라고 하죠, 스티로폼. 그 스티로폼이 햇볕을 받으면 다 가루가 져요. 그래서 어떻게 치울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일부 누구한테 치워달라고 튀어줄 수는 없는 것 같고 일회성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언을 하자면 그 마을 공동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분들한테 그냥 봉사하라고 하지 말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뭔가 임금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거를 연결하는 게 이 플랫폼에서 하는 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전력거래소 참 탐나는데요. 한국전력공사 돈을 많이 지급한다고 하니.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의제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분들 그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다가 뭐 집행을 해주고 그 중간에 누군가가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하나 정도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해양 쓰레기라고 하는 게 왜 태평양에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몇십 배가 되는. 그 중에 1등이 중국이고요.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밀려오는 그 언어라든가 제조회사를 보면 그 제품들이 한국 제품도 그렇게 많답니다. 실제로 분류를 해서 보니 한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해양 쓰레기가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남이 굉장히 많은 섬들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문제, 그러니까 농약병이라든가 비닐 그리고 그 해양 쓰레기 스티로폼 문제 그것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지방 소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3월에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도 자료를 내놨어요.
전국 시군구 두 곳 중에서 한 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228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3곳, 그러니까 49.6%가 소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중에서 시군구에서 누가 출산율이 가장 적냐? 군이 제일 높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군에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유출이 된다는 거죠. 왜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붙잡을 제한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전략들 대단한 분들이 대단하게 해놓으시는데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봉착을 하는데요. 그래서 출산 장려에서 그러니까 인구 유출 방지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산 장려는 이제 사람들 빼가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군에서 정책을 더 주면 돈을 더 주면 저분으로 가고 이런 건 안 되거든요. 더 이상은.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여기 숙체원 같은 곳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린 건 뭐냐면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걸로 청년 어울림 프로젝트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이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보면은 소멸지수가 0.12%로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거기 청년들한테 어떤 스마트팜 일자리라든가 지원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그 중에서 청년들이 여기서 좀 살만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청년들끼리 어울리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지지를 하는 거죠. 서로 지지해주고 연결해주고 자기 여기는 참 재밌구나, 놀고 싶다, 같이 어울리구나 이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청년들끼리 전남에 있는 청년들끼리 이끌어갈 청년들을 어울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연결을 해주고 전남으로 올 수 있도록 전남에 유지될 수 있도록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로 제가 제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당대 김미옥 교수님께서 두 가지 의제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일단 폐 비닐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안군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면은 일정하게 이제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 문제, 청년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두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의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회 혁신, 디지털 혁신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혹시 대안이 있을 수 있으면 나중에 그 전문가님께서 메모해놨다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최양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양산평등센터에서 성별 영향평가 컨설턴트로 지금 일하고 있고 NGO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에서 NGO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관심사는 주로 이제 사회적 약자 중에서 특별히 이제 여성, 청소년인데 여기 의제를 두 가지로 얘기해 보라고 이제 생각해 오라고 하셔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10개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건 이 탄소 발자국 줄이기, 아까도 이제 해남 YMCA나 이런 데서도 이제 학생들한테도 프로그램을 하고 했는데 저는 또 사례하신 거 있잖아요. 커피밥으로 하는 거. 근데 이메일 한 통에 탄소가 4g이 발생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메일을 보면 999 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1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지우지 않으면 하루에 4kg씩의 탄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1000명이 한다고 하면 금세 4톤이 되는 거예요.
커피박으로 1년 동안 5톤의 탄소를 줄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이 집중을 하는 사이에 우리의 메일 안에 들어있는 그 이메일이나 스팸들이 발생시키는 그 탄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에 다음 데이터 센터처럼 저희들이 보관하는 그런 메일들이 클라우드 센터에서 계속 탄소를 발생시키고 문제가 됐을 때는 거의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 위해서 이 내년에 이메일에 대한 교육, 우리가 저도 늘 알고 있지만 그걸 올 때마다 삭제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아까 동신대 그 교수님께서 IoT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프로그램도 잘 만드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카톡 같은 건 30일 지나면 사진이 삭제되지만 이 문자는 삭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메일은 뭐 9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고 뭐 대용량이 없어지고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이메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어르신들조차도 내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뭐가 많이 온다고 하셔서 보면 스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우는 것보다는 내가 그걸 저장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조금 더 짧은 시간 내에 삭제가 되거나 뭐 자동 부파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리고 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일 알람을 해놓거나 나에게 그 메일을 지우라고 알려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내가 보고 그냥 저장해뒀었는데 이거 지워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전남뿐만이 아니라 이 인류의 생존을 하게 된 그 내용으로 제안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환경 문제, 해양 쓰레기에 관한 거, 저희 전남은 또 그 세계문화유산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도 굉장히 많은 면을 접해 있고 다도해가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 도서문화 원장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솔직히는 책임이 없는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연근해의 경우에 그 쓰레기의 대부분은 어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저희가 리빙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그 지역에 살고 그 문제를 야기했던 분들이 사실은 내가 쓰레기를 어디다 더 많이 버렸는지,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해결해야 하는지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그 또 살아있는 의견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내년에 23년 다음에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그건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하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메일이 그 탄소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건 저는 죄송합니다. 처음 들었어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널리 알리고 좀 확산해야 될 것 같은데 디지털 전문가께서 일단 좀 시간이 되면 그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김삼룡 선생님 부탁합니다. 예. 예, 저는 그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 강역자활센터의 김삼용 센터장입니다. 두 분 주제 발표한 것 뭐 들으면서 오늘 오전에 인공지능 신뢰성하고 위험성 및 뭐 인식조사 여기 응답을 했더니 거의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집에서 전자제품 이런 제가 하는 것도 써보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 지방 소멸 대응이라든가 탄소 발자국 줄이기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청소년
청년, 여성, 중장년, 시창업 부분에 대한 관심 의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저는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22년도에 20개 의제하고 또 사례 발표 이렇게 5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탄소 중립이나 커피밥 제작화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커피 온도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99.8%가 찌꺼기로 해서 이렇게 폐기물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현재 뭐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사업 추진해서 지속하는데, 그 커피밥 수거하는 부분이 1년 내내 쭉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딱 몇 달 하는 사업밖에 안 돼가지고 그 실질적인 효과가, 그 커피라는 게 1년 내내 마시는데 특정 시기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남에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재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시작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실은 그 쓰레기나 그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비용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자체 관심을 우리가 끌어내는 데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그 사업에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리하당이나 탄소 제로 카페 방탄 운영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그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 이제 장례식장도 특히 많이 있고, 특히 공공의료원 같은 데 장례식장에서도 일부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이렇게 의무화하거나 다회용기를 지원해서 그걸 다시 세척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럼 한 군데 장례식장 한 번 장례 치르는 데 있어서 일회용품이 그 상상 초월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데 발생하는 데서, 그런 데 장례식장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걸 내가 이런 데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자체나 지역문제 플랫폼에서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고, 또 공공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에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전남의 뭐 공공의료원 같은 데 있어서 다회용기 사용한, 또 뭐 카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일회용 그 플라스틱이나 그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우리 관심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인식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삼룡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뜨끔하네요. 이 앞에가 일회용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의식적인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강성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마이스 협동조합 강성호 이사님께서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셔야 되는데 아침에 급하게 그 코로나 증상이 있어가지고 참석 못할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이제 사실 먼저 이제 저희한테 토론 요지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그 토론 요지문을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그 앞서 말씀하신 분들도 저희 이제 전남 지역의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강승호 이사님께서도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고 그 토론 내용을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인구 비율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고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는 이제 한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그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그 신문 보도 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서 전 국민의, 우리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거주 형태가 거의 전 국민의 87% 이상이 도시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소멸화, 그 인구 고령화 현상을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전남에서 그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 고령화, 지방 소멸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방 소멸 자체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나 이런 지방 소멸과 인구 고령화 문제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그러한 현상에 발맞춰서 지방 소멸화,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놓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남의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지방 소멸화 자체를 의제로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큰 의제이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 소멸 문제와 더불어서 노인 문제, 그 다음에 청년 인구 유출 문제 등을 이런 지방 소멸화 문제와 좀 키워드를 결합시켜가지고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해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희 토론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윤선혜 선생이군요.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잘 몰라가지고 강성호 선생이 분명히 남자분 같은데. 예, 강성호 이사님께서도 역시 지역 소멸 문제 심각성 이런 것을 의제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안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역시 그런 부분을 좀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동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비부동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토론 때문에 차를 비우고 나왔습니다. 발음이 좀 좋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나주신문 기자로서 취재활동을 하다가 이게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을 하고 느낀 점에 있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나오는 생활 쓰레기들을 살펴보면은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없는 지금 쓰레기들이 혼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을 보면 광역단위 전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소각을 한다는 전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 전처리 시설장을 취재를 하러 가서 보면은 도저히 기계가 쓰레기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에 나오는 쓰레기들이 동물 사체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유리병, 철,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에는 쓰레기 소각장,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그 쓰레기들은 분리수거를 해도 친환경 쓰레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 전남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소각장 문제로 법정까지 비화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그래도 좀 생활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가 또 단독주택단지, 농촌 이런 데서는 전혀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전처리 시설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나와서 친환경 연료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시 소각장에서도 지금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과 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시민의식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각종 생활쓰레기를 넣고 분리수거를 얼마나 잘하는가 공동주택단지 가서 이렇게 살펴도 보고 그럽니다만은
때뿐입니다. 특히 일반 주택단지나 농촌, 상가 이런 지역의 생활 쓰레기들을 보면은 도저히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생활 쓰레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또 거기에 종량제 봉투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우리 재활용 봉투나 재활용 박스를 활용해서 주민들께 나눠주고 그걸 다시 수거해서 또 다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야만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환경 문제, 탄소 발자국 문제 의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했는데도 또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좀 뭔가 생활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박철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나주신문사 편집국장 맡고 있는 박철환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2023년에 최대 의제는 아마 인구 소멸인 것 같아요. 저희 전남이 22개 시군인데 정부 발표대로 보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지역이 22개 시군 중 12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동 숫자도 안 되는 인구 2,000명 미만 면지역이 전남지역만 해도 66개 면적이 있습니다. 아마 40세 이하 인구가 한 곳도 없는 면적이 아마 절반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우리 전남 지역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고 되고 거의 한 중심이라고 봐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 2023년도는 아마 최대 의제가 인구 소멸에 대한 주제일 것 같아요. 어차피 정부에서 내년부터 하고 있는 게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아마 정부에서 1호부터 실시될 것 같은데 아마 거의 예산 배정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어디 민의나 또는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지 않으면 관에서는 거의 뭐 사업 위주 예산 편성 관련 예산이 그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최대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벌써 3년째 우리 전 지구를 이끌고 있는 역병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역병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아마 좀 이제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지역사회 케어 문제에 대해서 의제도 좀 같이 고민해보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역시 지역 소멸 문제 고위험군이 12개나 된다고요. 전라남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전라남도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용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해널사회적 협동조합 김대용입니다. 지방 소멸과 환경 문제, 특히 이제 해양 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방 소멸은 어차피 지금 이제 다른 모든 문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구 감소의 원인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집값 때문에 사실은 그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이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집값이 집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얘를 하나에서 또 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이제 좀 오는 것 같은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다들 이제 그런 얘기들 뭐 집 문제만 해결되면 애기는 뭐 하나 더 낳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의견들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방에서도 이건 이제 뭐 크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쉽게 집을 한 채씩 주면 예를 들어 한 명 낳을 사람이 두 명 낳고 두 명 낳을 사람이 세 명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이제 뭐 지역에 이제 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뭐
해안이 너무도 많이 있고 모래밭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지역의 이제 뭐 자생 단체들이나 그 어떤 이제 조직들을 좀 움직여서 이게 저 플러깅처럼 이제 뭐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처럼 이제 바다를 빗질한다, 해변을 빗질한다, 그러니까 비치 코밍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역 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한테 그 좀 유도를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들을 지자체와 이제 좀 논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들, 그다음 이제 탄소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 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역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인구 소멸과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조은성 선생님부터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은성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앞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민간공 거버넌스 구축과 전남 지역 활성화 주민 참여 리빙랩이 내년에 전략적인 의제로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배웠던 이제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콘텐츠 진흥원에 입사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입사를 이제 확정되고 나서 찾아본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장점과 단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첫째도 놔주, 둘째도 놔주, 셋째도 놔주. 이제 사실 그래서 입사를 해서 와 보니까 여기가 회사가 아니면 사실 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뭐 사실 저도 이제 대도시에서 생활하였지만 중소도시급의 인프라도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었고 근데 현대 사회에서 도시에 사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근데 도시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노동이 분화되었다는 것과 직접 형상이 두드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표들이 지방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GRDP, 지역 내 총생산 수치를 보면요. 20년 기준으로 서울은 444.5조 원이고요. 전남은 78.8조 원입니다. 한 개 도시, 물론 이제 서울은 메트로폴리탄에 구성이 됐지만 대략적으로만 봐도 6배 차이를 갖고 있고요. 근데 한국 사회의 특성상 지역 간 성장 격차는 국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전략이 본격 가동되는 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화공업에서 신업종, 반도체나 전자제조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주요 직접지인 수도권과 영남권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도 이 먹거리 산업이 크게 발기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집적도가 높은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경로 이전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발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유입되는 게 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서 도시 발달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자면 리처드 플로리가라는 이제 도시 사회학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의 특징은 3T로 볼 수 있다라고 3T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테크 산업의 집적지이거나 테크닉의 T고요. 혁신적 인재와 지적 재산의 축적지, 그래서 재능의 탤런트, 그다음에 문화적 다양성과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래서 즉 게이 지수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성소수자가 많이 포진된 그만큼 문화적 다양성, 그래서 톨레랑스가 굉장히 극화되는 지역에 이 3T 지역이 3T가 충족돼야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혁신 성장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이 클러스터에 굉장히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주요 정책이 결정된 게 너무 크고요. 근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사회 성숙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투자나 장소, 이제 방법 등의 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개연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해소 방법이 민간공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리빙랩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공 거버넌스 체계가 결국에 지금까지 없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선 관이 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공적 영역에서 정책 수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고 그간에 있었던 관공주도 노력을 좀 보니까 2017년쯤부터 일본의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을 표방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새마을 운동이랑 비슷하게 국가주도형 사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새마을 운동 때는 그때는 이제 국가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시대였고 탑다운으로 밀어붙여도 충분히 되는 시대였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을 만들기 운동이 되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보행자 도시나 이제 한평공원 조성, 아까 방탄 카페에서도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게릴라 가데닝, 벽화 그리기 이런 것들도 시민 운동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되게 정부에서 따라식으로 많이 사업을 찍어냈어요. 건설교통부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행정자치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다 비슷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지는 함의는 소지역 단위의 커뮤니티 재생 정책이 바람직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관 노력이 실패한 이유는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게 단년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성과내기에 급급했던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 방법론도 미숙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려면 주민 참여 리빙랩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 이제 주민이 주도를 해서 마을에 있는 문제,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 참여 리빙랩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번의 의제가 되겠군요. 인구 소멸, 그 지방 소멸의 문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세 번째 주민 참여 리빙랩, 거버넌스 구축, 그런 하나의 대안적인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 해결에 하나의 키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디테일한 좀 의제가 좀 많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순희 선생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신문사 시민 기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통 전래놀이를 하고 있는 지도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첫 번째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님들이 계셔가지고 좋은 의제가 나왔고, 저 같은 경우는 전통놀이 전래놀이를 하다 보니까 직접 마을회관 같은 데를 자주 몇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노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보통 여섯 분 할머니분들이 많이 계세요. 할아버님들은 먼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들이 남아 계시는데 6분 또는 10분 이렇게 심각하게 남아 계신, 여기 나주 같은 경우는 뭐 다도까지 다 동강 멀거든요. 다 다녔어요. 그런데 심각하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해요. 근데 그 할머님들이 다 고령자세요. 뭐 70대 후반, 80대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전문가분님들을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겠지만 직접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은 연령대가 높아서 이분들이 만약에 치매가 점차적으로 오고 또는 아프시고 했을 때 요양병원 들어가시든지 뭐 가족 아픔에 가면은 정말 인구는 그 마을에 없어요. 젊은 층이 없어요. 근데 물론 이런 소재지 같은 경우는 소재지에는 젊은 층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들어간 곳은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현재 쌀 같은 그 벼농사 하신 분들도 이제 자기들이 못하기 때문에 거의 농협에서 다 하시거든요. 농협에 맡기시고 하는 형편이고, 현재 이 이야기가 지방 소멸의 인구 감소에 대한 거는 오래전부터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는 많으신 분들이 의제를 내놓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또 한 가지는 또 쓰레기 문제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것도 많은 전문가님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고 하셔서 그 문화예술 분야에 좀 더 전통 전래 놀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것을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전통 분야, 국악 분야, 판소리 분야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넓게 활동을 하셔서 이제 우리 전통을 좀 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여기 의제 개발로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예술 역사는 물론 문화예술 분야는 한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의제를 갖고 해주신다면 지역의 예술 역사가 또 남도 역사이기도 하고 한국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확대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전통문화예술 분야를 좀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까? 네. 김미희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일본 의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오는 길에 저는 영암의 희문화 창작 공간이라고 지역에 영암에 있는 예술가들이 합쳐서 만든 단체입니다. 오면서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회의 하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회의였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미암중학교라고 있는데 올해 폐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하나씩 다 없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교통이 편리해서 제일 좋기도 하겠지만 고속도로가 생기고 길이 확장되고 그런데 영암에서는 교통이 좋은 단점이 돼버렸어요. 다 남학으로 이사와버리고 그리고 또 여기 혁신으로 이사와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패배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남아가지고 할 것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렇게 봤었을 때 그냥 학교가 폐교만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통합하는 문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폐교만 하는 게 최고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작은 학교 살리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만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게 문화예술 8번째 여기 9번째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영암에는 미술학원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저희 2022년도에 저희가 프로젝트로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작가님들이 영암에만 거주해 있지 않고 청년 작가들이 강주, 목포, 서울 다 있는데 대신 여기 영암에 고향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친구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으로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애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소멸에도 연결이 될 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향에 다 나이가 드신다든가 또 젊은 친구들이 작가들이 이제 할 일이 없었을 때는 고향을 내다보게 되거든요. 내가 갈 곳이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가야겠다. 거기에 작업실 하나 해야겠다. 근데 그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면 더 이상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교가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참 참담한 그런 마음이죠. 예. 이제 지역이 이제 소멸된다고 하니까 학교 소멸이 아니라 지역 소멸이 된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학교를 살리고 어떤 전통문화예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을 좀 정착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정 토론까지 전체 들었습니다. 시간이 30분까지 6분 정확하게 끝내달라고 하는 건데 플로어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나요? 한 가지만. 네. 아까 이제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해양 쓰레기나 폐비닐이나 농촌에서 농약병 나오는 수거라든지 활용하는 비용에 있어서 일정 정도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또 저희들이 해양 쓰레기 또 해안선 쓰레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는데 현재는 지역 5,000개라든가 또 이제 행정에 많은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해양 쓰레기라든지 농촌 쓰레기들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어서 현재 책정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공공 일자리 하에서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해소해야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머리로서만 되는 게 아니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 개선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역 5,000개라든지 아니면 지역 마을의 특정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서 거의 그분들 이제 용돈 형태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사업화해 보려고 접근했는데 현재 그런 형태로 딱 이권화돼 있어가지고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실제 들어내 가지고 해소하는 이런 지적이 필요하겠다. 그게 정말 그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쓰레기 문제는 어떤 민간의 문제도 아니고 지자체 문제만도 아니고 특히 해양 쓰레기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공론화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쭉 토론을 들어봤는데 가장 많은 이슈가 역시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의 문제고 그 다음에 전남의 이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되겠죠. 쓰레기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바다가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 문제, 이런 환경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책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22년의 이슈는 이제 오늘 보니까 지역 소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대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 전문가 두 분 선생님 아까 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 1분 정도씩 오늘 토론한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지역사회 혁신본부장을 맡고 나동호입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인식하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공감하는 주제를 뽑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통점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방 소멸 문제는 모두가 생각을 하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을 여기에서 논의해 갖고 할 수 있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기 표에도 있지만 협력하는 전남이 해결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역 강주 전남 지역의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주제를 끌어내리셔야 되고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해야지만이 아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함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적인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보다 더 이 부분을 조금 소분화해가지고 딥하게 좀 의제를 좀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부분 한 단계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커피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이걸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에서는. 근데 그 퍼포먼스가 아니고 이 부분들이 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공감이 있다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려면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랄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되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으면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쓰레기도 그게 모여 있으면 임계치 이상이 돼서 그것이 활용이 될 수 있고 아까도 이제 커피밥도 마찬가지로 임계치 이상이 모여야지 그 부분에서 처리랄지 이런 부분 속에서 그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좀 접근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그 차장님께서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발제된 그 저기에 보시면 디지털 사회혁신에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보시면 뭐냐면 첫 번째가 시민성인데 두 번째 아이디어인데요. 시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기존에 여기 모여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온라인상으로 그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부분들을 참여를 하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져야 되고 그 부분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의제로 재정의가 필요하죠. 그 재정의가 필요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 부분들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주제로 변화시키는 작업들이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할 수 없는 것은 그 플랫폼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사회혁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대안도 우리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부분들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다운시키고 의제를 정하고 그 부분들의 새로운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런 그 디지털 사회혁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대학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문제를 대학에 던져주면 대학의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 속에서 제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나주몽 선생님 진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이 지역 지방에서도 좀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 사회혁신을 통해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좀 행복하게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디지털 혁신 방안은 없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좀 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이제 이메일 하나 지우면 4g의 탄소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실제 이메일 자체는 아니고요. 이메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장치가 쓰는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전환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면은 보내는 쪽에서도 컴퓨터가 에너지를 쓰는 거고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이런 게 다 묶여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근데 이제 이메일 지우는 거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말씀하신 내가 저장하고 싶을 때만 저장이 되고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이제 포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쪽에 제안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디지털 이런 기술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으로는 예전만큼 그런 의견들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제 그런 또 의견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장들을 만들고 홍보도 많이 진행이 됐고 하면 좋은 또 의견들이 이제 올 수 있을 거고요. 대학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그 지방 소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조금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저희가 또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제 잠깐 더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그 지방 소멸 같은 혹은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끌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가 이제 둘 만나 잘 기르자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 부분이 그때 시대의 상황이랑 맞춰져서 만들어져 결과가 보통 한 20년이 지나야 그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는 또 단기 결과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로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관공 거버넌스를 잘 구축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서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그런 의견들을 계속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5분이 이제 초과가 됐는데 한 30초 범위 내에서 꼭 하고 싶은 30초 범위 됩니다. 최양 선생님. 네, 나주혁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혁신 그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15개 대학에서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같은 걸 하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 상담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가끔 그게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느껴져요. 우리를 협박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굉장히 좁아요. 중소도시에 1시간 이내, 대도시에 2시간 이내에 어느 곳이든 접근 가능한데도 우리가 시골에 살고 있다, 소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오늘 우리가 나온 그 해결책들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골을 도시로 만들어서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인구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출산을 했을 때 내가 1,000만 원을 이곳에서 1,000만 원을 주면 저쪽에서 2,000만 원을 주면 사람들이 그쪽에다 주민등록으로 옮겨놓는 이런 제로섬 게임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가 많아야만 그 도시가 그 지역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유럽이나 이 유명한 관광지들은 실은 인구가 10만밖에 안 되는데 관광객은 뭐 1,000만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뭐 지역 주민이거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충성도가 높은 정예를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나 생태계를 만드는 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살고 싶다. 왜냐하면 진짜로 KTX를 타면 여기가 나주잖아요. 3시간 이내에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서울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느끼는 그 열등감이나 소외감이나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 30초가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경진 대표님 혹시 뭐 30초 범위 내에서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의 문제가 이제 핫 이슈가 됐는데, 이게 이제 출산율 감소, 이제 우리나라 세계적이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지방의 경우는 인구 유출,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 예산을 지방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한 절반 정도를 쏟아붓는다거나 3분의 2 이상을 쏟아붓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인을 보내면 이 불균형한 상태가 발전에 장애물이거든요. 국가 발전에.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 어떤 일자리 창출, 이제 그것을 뭐 스마트팜의 어떤 그런 시설을 대대적으로 이제 확충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도시에 힘들게 사는 분들이 지방으로 쭉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역 유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국가가 그런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지방사회에서 이런 그 여론을 좀 모으고 환기하고 공론화시켜서 다른 이제 지역사회와 연대해가지고 그러한 그 압박과 압력을 가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좀 그렇게 크게 하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2023년 전남의 전략의제 개발을 위한 포럼을 처음 실시했는데, 굉장히 그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보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이슈가 하나로 모아져서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바로 이러한 그 의제, 모아진 이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해결 방안, 대안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